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시장 경제가 침체됐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를 뚫고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뜻밖의 K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아니 이거는 K푸드인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요즘에 또 이제 붐이 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게 또 더 팔리고 있고. 더 팔리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은요. 약 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지하네. 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해외 너튜버들 사이에서도 김치 먹방 ASMR. 그냥 저걸 그냥 밥도 없이 저걸 먹으냐? 한국인들은 보면은 동공지진한다는 김치 누들 랩 챌린지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아하. 어우, 저런 시도를 다 했네요. 저도 저렇게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삐 사이트에서요. 김치 주스도 판매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생소한 김치 주스. 네.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원래 잘 나갔던 김치가 더더더 잘 나가게 된 이유,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인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겠죠. 한국 식품 중에서도 김치가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5월 호흡기, 알레르기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프랑스의 장 부스케 명예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은 나라는 발효한 양배추를 먹는 식이 습관이 있다. 김치를 먹는 한국과 양배추를 발효한 사워크라우트를 먹는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다라는 연구 결과였죠. 야, 그래요? 그리고 과거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창궐했을 때 한국의 확진자 수가 정말로 적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게 김치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스 때도 김치 매출 엄청 늘었잖아요. 왜냐면 사스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치가 건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유산균도 뭐 장 건강에 좋게 하고 또 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김치가 이전에는 미국과 일본 위주로 한류를 일으켰다면 이번엔 유럽까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내 식품업체들이 현지화시킨 김치도 판매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고춧가루 양념 대신에 레몬과 강황을 넣은 골든 김치. 프랑스에서는 젓갈 대신에 순한 에스플레틱 고추를 사용한 김치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0년 날개 달고 미국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한 김치. 앞으로 김치로 세계 정복 가죠! 201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에 가면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타기. 에? 왜요? 아니 할 일이 되게 많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뭘까? 근데 저도 사실 예전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2002년에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프랑스 그 방송 관계자가 와서 이제 같이 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지하철을 타고 놀래서 넘어가더라고.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니? 그러니까 파리엔 이런 게 없대요. 아니 사실 그 런던이나 뉴욕의 지하철에 막 쥐다니고 시설도 오래돼가지고 되게 낡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보고 놀래. 굉장히 시설이 좋아가지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안 나는 거에 놀래요. 또. 아주 쾌적하잖아요. 그리고 또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 실시간 열차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가장 컬처 쇼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와이파이. 빠르고 편리한 와이파이가 그것도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무척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와 미국 CNN 등 해외 유력 언론들에서도 한국 지하철의 와이파이는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며 아주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 지하철이 기술적으로도 엄지척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어깨가 한 10cm 정도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국내 대표 철도 차량 제작업체 현대로템에서 2018년 대만에 1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전동차 사업을 수주. 이게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만 시장에서 발주된 철도 차량 사업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아, 한 사발 추가요. 어떤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됐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열차 종합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가지고요. 친환경, 에너지 효율 면에서 으뜸입니다. 에너지 저감 운전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안전성 면에서도 월등, 차량 기지에서 차량 상태 및 고장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한 유명 종합제에서는요, 이런 기술을 높이 사서 대만 철도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가 될 것이다라고 극찬하기까지 했다고. 빨리 여행 좀 풀려서 네. 대만 가서 한번 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확 드네. 그리고요, 올해는 현대로템이 싱가포르 전동차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진성을 인정받아 높은 수준의 기술과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진업체들만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엄격 깐깐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당히 인정받고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빠뜨릴 수 없죠. 우리나라에 2004년부터 도입돼 추락 사고 예방에 효과를 준 스크린 도어 기술. 이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요. 브라질과 중국, 프랑스 등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생기면서 사고가 확 줄기도 했죠.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으며 K방역, 방역 한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에 2016년 신속히 진단 검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었던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그 신속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각국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퍼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처가 너무나 훌륭했다는데 또 한번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기술이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전자 증폭 방식의 코로나19 진단 기술이 국제 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단 키트뿐 아니라요.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시행하면서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임을 입증했다. 전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며 극찬했고요. 이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방역 모델로 떠오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각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앞다퉈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저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었어요. 맞아. 저걸로 네. 다른 나라 언론에서 비웃은 적이 있죠. 있어요. 네. 그래놓고 제일 빨리 도입하더라고. 우리 저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비난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격리자 조치에 대해서도 남달랐던 코리아.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체크하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거기에 격리자들이 폭풍 감동한 구호 물품 패키지도, 자, 보십시오. 밥과 라면은 기본이고 참치, 달걀, 화장지, 거기에다 간식까지 구호 물품을 실제로 받아본 외국인들은 이게 정말 구호 물품 맞나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줄 알았어요. 한국 최고라며 고마워했다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세심한 게 느껴져요. 저기 보면. 그러네. 네. 방역 선도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K방역. 이 세계적 위기 속에서 인류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그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위생과 청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형마트의 화장지 진열대가 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화장지를 서로 사기 위한 주먹 다툼 같이 발생, 그야말로 화장지 전쟁이 벌어졌다는데요. 그런데 화장지 품귀 현상과 함께 미국인들의 관심을 확 쏠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비데입니다. 아니, 비데? 아니, 비데가 K였어요? 미국에서는 비데 별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안 써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비데 부급률이 40%에 달하는 한국이나 70%가 넘는 일본과는 달리 미국의 비데 보급률은
5%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이 미국 내에서는 이 비데가 익숙하지 않은 물건인데요. 그런데 이 화장지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게 되자 이 미국에 갑자기 비데 열풍이 불기 시작. 또 그때 누굽니까? 우수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대한민국 비데까지 큰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야, 비데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 그런데 인기 정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콜로노 비타의 미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코웨이 미국 법인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255%요? 아니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비데보다 우리나라 비데가 훨씬 우수한가 보죠? 일단요, 한국은 비데 보급률이 높은 만큼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요. 제품 기술력, 내구성, 품질 등 주요 부분에서 높은 우수성을 자랑하고요. 특히나 이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고장이 적은 점도 한국 비데의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냥 물 뿌려서 닦으니까. 그리고 또 케어 시스템도 강점인데요.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수압과 세정 범위의 차별화를 둬서 사용자 맞춤으로 작동되는 기능을 도입해 비데 입문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고요. 그렇지. 또한 미국이 렌털 서비스보단 한 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리에 따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제품 스스로 살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시켰다고 합니다. 저것도 저 미국 문화를 잘 파고들었네. 그 렌탈보다는 그냥 아예 구입하는 걸 더 선호하니까. 자, 우리나라 비데가 전 세계 화장실에 설치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너튜브에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K-팝 뮤직비디오 중에서 최단 기간인 73일 만에 5억 뷰를 기록하며 정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의 인기와 함께 전 세계인들에게 확 이목을 끈 것이 있었으니 로제가 입고 있는 저 판타스틱한 옷은 뭐죠? 어떤 디자인의 옷인가요? 바로 한복! 퓨전 한복에 꽂힌 것이죠. 아,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 이야, 진짜 멋지다, 멋져.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나온 뒤 해외 팬들의 관심이 초집중! 심지어 호주, 베트남,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이 한복을 입고 How You Like That을 커버한 영상들이 쭉쭉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렇게 한복들이 있네. 야, 최근은 또 리사 덕분에 인기가 더 많죠. 그렇죠. 블랙핑이.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한복을 익숙한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리네. 자, 뮤직비디오에서 블랙핑크 멤버 제니 씨와 로제 씨가 입은 한복을 직접 디자인한 한복 디자이너 단하 씨는요. 기존의 한복 디자인에서 더 나아가 조선시대 무관들의 제복이었던 천릭과 남자들이 입던 도포에 공황 무늬를 새겨 새로운 퓨전 한복을 선보였는데요. 이 한국 고유의 멋스러운 요 맵시에 블랙핑크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순식간에 매료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놀랍게도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다나 씨의 한복 온라인 쇼핑몰 해외 온라인 트래픽이 200배 이상 증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문이 쭉쭉 엄청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워낙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해외에서도 개인 쇼핑몰에서 한복이라는 이름 그대로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ANBOK 이렇게? 한복. 와우. 자, 아름다운 우리의 한복이 이제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수놓이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 사진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분은 낯이 익죠? 그 마크롱 대통령 아니에요? 네, 대통령 아닙니까? 프랑스의 대통령입니다. 아, 그러면 저 가운데 계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그분이 오늘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이분은 한국인 자존심 뿜뿜 세워준 프랑스 최고의 예술 재본가 조용덕 씨입니다. 예술 재본가요? 그렇죠. 최고? 최고입니다. 프랑스라고 하면 예술의 최고봉인데 아, 당연하죠.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근데 예술 이 재본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뭐죠? 중세 시대 수도원에서 책을 튼튼하게 엮는 데서 출발한 예술 재본은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뜯고 새로 묶어서
가죽이나 천을 입혀서 책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일컫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보관도 잘 되고 좀 책이 좀 오래 가겠네요. 그렇죠. 프랑스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제26회 최고의 장인대회 MOF에서요. 올해 제본 분야에 외국인 최초로 조용덕 씨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럼 예술 재본의 본고장인데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랑스럽다. 추다. 프랑스 사람이 아닌 사람 최초입니다. 자, 이 대회 심사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약 200여 개 전문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발하는데 올해는 20여 개 분야에서 아예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기준이 엄청나다 보니까 네, 야, 궁금하네요. 그 작품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죠? 이 책들이 이번 MOF에 출품한 작품들인데요. 책 표지도 다 조용덕 씨가 수작업한 작품들입니다. 종이를 제가 만들고 거기다가 캘리그라피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쓴 거고 저게 인쇄가 아니고요? 그랬죠. 와, 근데 진짜 인쇄같이 정교한데? 여기도 2002년쯤에 조용덕 씨가 원래는 원예를 배우러 프랑스에 갔대요. 근데 우연히 예술 재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 보통 책 한 권을 작업하는데 2달에서 6달이 소요될 만큼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오직 책만 바라본 15년 외길 인생 조용덕 씨는 2번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메달도 받고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만찬장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영광의 순간도 함께 한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최고권의 자격증을 받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뭔가 골프의 박세리, 그다음에 이제 야구의 박찬호 아하. 그 이상 가는 예술 재본에는 조용덕 씨로 불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조용덕 씨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재본이라는 말 대신에 재책이라고 하자. 이유는요. 일본어로 책을 뜻하는 말이 이제 본. 이 본을 만든다고 해서 재본. 그렇구나. 그 단어가 혼이잖아요, 책이. 책이 본자를 쓰죠. 재책이라고 하자. 그죠? 책을 만드는 일, 재책.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그죠? 예. 그럼 우리 조용덕 재책가라고 저희가 소개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본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크레페. 그런데 이 크레페를 밀어내고 이것이 한국의 맛이다. 일본 스트리트푸드 생태계를 망가뜨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핫도그. 아니 근데 핫도그가 그렇게까지 인기예요? 2018년부터 일본의 번화가 시노쿠보를 접수하더니만 지금은 도쿄의 최대 번화가 하라주쿠를 비롯해서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전역의 길거리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평일인데도요. 지하철역에서부터 핫도그 가게까지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요즘 뭐 시국이 그렇다 해도 와 그래도 줄을 저렇게 쓰는 게 그렇죠. 참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번화가 시노쿠보에서만 한국식 핫도그 가게가 15곳이 넘고요. 핫하다는 얘기죠. 한 가게에서 하루에 무려 약 2,000개가 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맛있는 건 다 떠나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하네요. 그렇죠. 근데 일본도 사실은 길거리 음식 뭐 되게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한국식 핫도그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맛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여기에 네 취향 하나는 있겠지. 모짜렐라, 오징어 먹물 반죽 핫도그, 가래떡 핫도그, 감자 조각이 붙어있는 일명 못난이 핫도그까지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다가 한국식 핫도그의 완성은 뭐다? 슈가. 설탕밭에 핫도그 한번 굴려주면 게임 오버. 저거 해야지. 이 중에서도 치즈. 저 늘어나는 거 봐, 진짜 쭉 늘어나는 맛의 치트키, 치즈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누가 더 길게 늘리나 모짜렐라 핫도그 치즈를 쭉 늘려서 SNS에 인증하는 게 대유행. 저렇게. 그렇죠. 저렇게 인증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먹고 싶네. 그러니까 저 맛을 한번 정말 느껴보고 싶다. 야,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만두기 핫도그 아니었어요, 저게? 만득이라는 녀석이 우리 세대 이제 예. 녀석이었는데. 그 옛날인데. 네. 그래서 별스타그램에 핫도그를 검색하면 샵 한국 핫도그 나도 인증, 크레페보다 맛있음, 샵 핫도그 먹으러 한국 갈래.
일본 먹방 너튜버 사이에서 한국식 핫도그는 필수 리뷰 음식으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렇죠. 자, 해외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죠. 바로 편의점 털이.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과연 한국 편의점에 와서 뭘 타러 갈까 궁금하시죠? 뭐가 저거지? 바로 그거 이 녀석들을 싹 쓸어 간다고. 그 소세지 아니야? 항아리 우유. 바나나. 이거 나 내가 맞췄다. 항아리 우유. 그러네. 근데 저걸 왜 가져가지? 자, 신기하시죠? 네. 예전에는 중국의 초콜릿, 딸기, 커피 우유는 있어도 바나나 우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게 왜 없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바나나 우유를 쪽 했는데 어머, 이 맛은 신세계야. 그렇게 중국인들마저 먹처 쇼크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2009년에는 바나나 우유가 중국 수출길까지 오르게 됐고요. 소녀시대, 이민호, 이광수 씨 등 대세 한류 스타들이 중국 현지 광고에 출연하면서 바나나 우유 인기가 파워 상승. 자, 그리고 맛도 맛인데 단지 모양이 또 인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 수출됐을 때 단지 모양을 인쇄만 해서 또 테트라팩으로 수출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워낙 이 뚱뚱한 단지 모양을 원초해서 결국 이 팩을 버리고 단지 모양으로 수출을 하게 됐죠. 저는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저게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사실 항아리 우유야라고 보여주려고 그림은 그렸어. 사진을 그렸잖아. 이거 똑같은 거니까 제발 좀 먹어봐라고 했는데 이거 안 먹은 거 아니야? 같은 우유를 우리가 담은 거 맞아요. 이렇게 해준 거잖아. 그렇죠. 저런 팩은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요. 중국에서도 맛볼 수는 있지만 바나나 우유 본고장이 한국에 와서 찐으로 더 느끼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편의점 털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모 편의점에서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 2위에 듭니다. 그리고 SNS에선 빨대를 바나나 우유에 탁 꽂은 인증샷도 유행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다 몇 해 전에는 바나나 우유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까지 등장해 외국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뭘 판다고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팝업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냥 줄 쓴 거야. 우리는 몰랐어. 뭘 사러 가는 거야? 뭘 파는 저게 초대형 바나나 우유 조형물 앞에 저기가 인기 포토존이고 어머머머. 그리고 일명 뚱바 키링이라고 불린 바나나 우유 모양의 열쇠고리. 우와. 야, 저걸 팔아? 근데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예, 오픈 초창에 하루 200개씩 한정 판매했는데 어머. 개시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완판을 기록. 대박이다. 근데 우유 하나가 팬덤이 생긴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게 참 브랜드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마케팅의 힘이고. 맞아요. 자,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나나 우유.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인정합니다. 자, 그동안 일본 시장은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일명 외산의 무덤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월 일본 최고 권위의 영상 음향 전문지가 주관하는 하이피 그랑프리의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LG전자의 프리미엄 TV였습니다. 컴온! 진짜? 압도적 화질과 세계 최고의 상도로 한국 TV 최초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거둔 쾌거이기도 했죠. 일본 가전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완전 폐쇄적이죠. 거기서 국산 브랜드가 1등을 했다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출시한 프리미엄 TV,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에 전류를 통하게 한 그야말로 자체 발광 구조입니다. 백라이트가 없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구현하기 때문에 색과 화질이 선명, 또렷 그 자체인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주요 부품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패널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이 바로 LG 디스플레이 뿐으로요. 그렇죠. 이를 증명하듯 일본의 가전 매장 곳곳에는 모든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는 LG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원조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거리 한복판에 재현되면서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강남 코엑스 K-팝 광장에 설치된 5개 전광판입니다. 저거 진짜 놀라워요. 나 미쳐버려 저거. 그렇습니다. 영상 웨이브가 상영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사이니지는 삼성전자에서 제작했는데요. 외벽 두 면을 곡면 형태로 연결해 가로 81m, 세로 20m, 무려 농구 경기장 4배 규모의 초대형 사이즈인 사이니지입니다.
그러나 규모만 놀라운 게 아니라 무려 9,000 니트 밝기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밝기와 초고화질 UHD의 2배에 달하는 높은 해상도입니다. 보시면 정말 초대형 유리 수조 속에 수십만 톤의 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왠지 나는 이게 좋아. 어쨌든 네. 자, 대한민국의 무궁무진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 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영화 서치에 출연한 할리우드 스타 조셉 리부터요. Person of Interest의 주인공 에이미 에커, 그리고 립스틱 정글에 출연한 배우 린지 프라이스까지 다양한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서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흠뻑 매료된 한국의 미, 바로 보자기 아트입니다. 정말 아름답잖아요, 사실 이 보자기가. 이쁘죠? 이 포장 방법이 진짜 다양하고 방식이 다채로우니까 더 보기가 좋네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보자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이곳은요. 앨런 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노시 보자기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에 결혼하며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앨런은요. 미국 내에서 K-푸드, K-팝, K-뷰티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한국 전통의 미도 알리는 거야. 한국 보자기 매듭 공방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2019년 초 아트 워크숍 노시 보자기를 오픈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매거진에서 친환경 아이템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로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본격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아니 근데 진짜 보자기가 친환경인 게 포장종이나 뭐 비닐봉투 이런 거는 한번 뜯으면 좀 다시 쓰지 못해서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보자기는 뭐 잘 접어놨다가 또 쓰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완전 친환경이죠, 저게. 이 보자기 아트가 미국인들, 특히 할리우드 스타까지 매료시킨 이유가 뭐냐? 먼저 보자기의 한국적인 색감,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컬러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여기에 와인병 같은 길쭉한 선물을 감싸는 수국 매듭부터 향수와 초, 보석 등 작은 선물을 싸는 맨드라미 매듭, 아, 이름도 예쁘다. 직사각형 박스를 싸는 궁중 매듭 등 감싸는 물건, 쓰임에 따라 다른 다양한 매듭법이 너무나 신선했던 겁니다. 저것도 하나하나 배우는 재미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진짜 색감도 좋고. 또 보자기 세트를 구입한 뒤 직접 한 땀 한 땀 보자기 포장을 해서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요즘 보자기 포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떡집 아니면 뭐. 저 멀리 미국에서 한국이 보자기에 비해 빠져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국의 전통미, 보자기가 전 세계를 감싸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건담, 드래곤볼, 슬램덩크, 세일러문, 원피스 정말 여러 세대가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즐겨봤던 만화책들은 일본 만화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전세 역전, 이 망가의 나라의 K-웹툰을 디즈니의 나라에도 K-웹툰을 이제 정말 세계 만화 강국 일본과 미국을 우리가 접수해버렸습니다. 대박이다. 야, 이건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일본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요. 한국 대표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와 라인 망가가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 일본 양대 앱마켓에서 서로 다운로드 수 1, 2위를 주고받으면서 일본 내 웹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북미 지역 월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박이다. 자, 그리고 K-웹툰의 저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 올해 1월에 미국 최대 청원 사이트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영상화해달라라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약 15만 명 이상의 팬들이 심지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인기 웹툰 시네탑은요. 한미일 합작 만화로 제작돼서 수출됐는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에선 이 시네탑을 두고 에피소드가 끝날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주간 500만 명의 독자들을 사로잡았는지 이해하게 됐다라고 극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뛰어난 화장법으로 SNS의 스타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여신강림, 맞선을 보게 된 회사 대표의 직원의 로맨틱 코미디인 산의 맞선, 수많은 K-웹툰이
미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시간을 순삭하고 있는데요. 야, 이제 애니메이션도 K구나. 다 몰랐네. K야, 이제. 몰랐어. 정말 뿌듯하다 진짜. 아 근데 그 K 웹툰만의 강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K-웹툰은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 액션, SF, 타임슬립, 시대극 정말 소재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종이 만화책을 선호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K-웹툰은 모바일 화면에서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 위아래 스크롤 형식을 아주 발빠르게 선보였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의 흐름과 모바일로 빠르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스낵 컬처 트렌드를 탁 저격을 한 거죠. 무궁무진한 K-웹툰의 매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BTS가 올해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경쾌한 디스코 팝 리듬으로 전 세계 리스너들을 붐업하며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에서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 과거 핫100 1위로 진입한 기록을 세웠던 마이클 잭슨, 머레이어 캐리, 위트니 휴스턴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깨를 나란히 한 가수들이 다 그냥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사람들이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그간 한 200에서 4차례 1위를 거머쥐기도 했고요. 올해 2월 4집 타이틀곡 ON으로 핫 100에서 4위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이것은 영어권 가수들의 전유물이었던 빌보드 메인 차트인 거죠. 이것까지 접수해버리면서 BTS가 세계 최고 글로벌 아티스트라는 걸 증명해냈다는 거죠. 전 세계 언론에서도 BTS는 글로벌 팝 슈퍼스타덤의 최후 경계를 넘어섰다. BTS가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극찬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의 작곡가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도 done Dynamite, it might not have done it as much justice as if BTS had done it because they, like I said, they've got, you know, big personalities. 그런데요, BTS 이번 1위가 정말 더 뜻깊은 게요. 2018년 5월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발매 당시에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라면서 인터뷰를 통해 꿈을 전했었는데요. 했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핫 20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올해 끝내 핫 100 1위에 오르면서 2년 만에 결국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만큼 노력한 결과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게 이루기 쉬운 꿈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로 등극한 BTS의 다음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하면 뭘까, 이루어지죠. 정말 뭘까? 그래미에서 이제 콜라보 무대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탄소년단만의 이제 단독 무대를 그래미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꿈이 멋있지 않아요? 이거 빌보드 이게 아니라 미국 3대 중에 2개 했고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고 싶다. 딱 하나 남은 거야. 느낌 있네 진짜. 진짜. K-팝을 뛰어넘어 BTS 팝 그 자체, 이 장르가 된 국보급 아이들의 그 꿈길, 저희 프리한 식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국인의 매운맛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2012년도에 국내 S사에서 출시한 일명 불닭맛 라면. 저걸로 인생 바뀐 분이 조씨 아니에요? 그렇죠. 자, 2014년도에 말씀하시듯 크리에이터 영국 남자가 불닭맛 라면을 소개했을 때 외국인들 사이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까지 벌였는데요. 자, 근데 정말 폭풍 또 눈물 콧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고추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멕시코의 전통 고추까지 넣었다고 하니까 내가 맵겠어요. 하면서도 극강의 매운맛이 묘하게 젓가락질을 못 멈추겠어요. 용암 한 그릇 먹은 것 같지만 끝은 달콤하다. 한 번 먹으면 무조건 입덕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한인 슈퍼가 아니라 현지 마트에서도 존재감 뿜뿜합니다. 자, 깜빡은 뭐야?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프로모션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써놨다. 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 인기에 힘입어 네. 지난해엔 아예 불닭맛 소스까지 출시됐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 그러니까 저 소스를 어디다가 뿌려도 이제 저 정도 매운맛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매운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다 뿌려서 드시게 돼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 편의점에
매대 절반이 올 불닭맛 소스로 가득가득 저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완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됐네요, 저거. 진짜 인기 많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명품 브랜드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짝퉁이요. 카피가 많죠. 이 불닭 라면도 미투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은색 포장지에 한국어로 엄청 한국 불닭 맛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죠. 하지만 저건 일본 최대 라면 기업 엔사가 지난해 태국 시장에 출시한 라면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근데 색깔이 너무 비슷하잖아. 한국 제품이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3대 식품업체로 꼽히는 M사가 한국 양념 닭갈비 맛이라며 한 그릇 떡 적어서 신제품을 출시. 하지만 디자인은 따라와도 맛은 따라올 수 없었는지 생각보다 안 맵고 양도 적어요. 맛은 한국 불닭 못 따라가는 듯이라며 폭풍 실망 후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걸로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야, 이거 별론데 한국 건 진짜 맛있어 하면서 오히려 더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오히려 원조 찾게 되죠. 네.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매운맛. 아무리 미투가 판쳐도 원조 불변. 우리의 매운맛은 지구 끝까지 갑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자, 여러분, 라면은 어디에 먹어줘야 더 맛있나요? 양은 냄비. 정확합니다. 라면의 영원한 짝, 바로 양은 냄비. 이걸 설마 해외에서 사간다고 양은 냄비를? 아 양은 냄비도 1970, 80년대 식당에서 널리 사용되던 요 양은 냄비. 요즘에는 그 시절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억템인 이 빈티지한 이 양은 냄비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 한류 드라마 열풍 때문인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양은 냄비에 라면을 호로록 하는 걸 보고 왜 라면은 저 냄비에 먹는 거죠? 윤두준이 먹던 냄비 찾습니다. 라며 한류 팬들이 양은 냄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맨날 저런 장면이 나오니까 저 냄비가 뭔가 궁금하긴 했겠네요. 저 냄비도 먹으니까 저기도 먹으면 맛있나 보다 했겠다. 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요 꼭 사가는 기념품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 양은 냄비의 노란 색깔이 황금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 아이고 저게 또 저격을 했네. 금색이거든요. 그렇지. 자,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 일명 코리아 누들팝 어머시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양은 냄비가 딱 올라와 있는데요. 자, 구매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 보며 양은 냄비로 먹으니 더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냄비예요. 라면 맛이 완벽해져요. 라며 칭찬이 쫙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도 요새는 양은 냄비를 안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걸 좋아해 준다니까 되게 고맙긴 하다. 이게 드라마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K푸드, 이제 양은 냄비로까지. 이게 K컬처죠. 예. 자, 오늘 양은 냄비에 불닭맛 라면 먹고 갈래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요. 이 놀라운 현장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이거 거기서 왜 나와? 바로 우리나라 과일 소주. 과일 소주가 또 히트예요? 지금 외국이라는 거죠? 이 외국 맞고요. 2015년 혜성같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흠뻑 취하게 만든 과일 소주. 그런데 이 과일 소주의 인기가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했는데요. 과일 소주가 또 이제 호불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소주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딱 먹었을 때 달콤하고 상큼하니까. 2015년 10월 국내 주류 회사인 H사는요.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진출했는데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217만 병 수출을 기록. 진짜 많이 먹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과일 소주가 아주 고급 술로 자리매기면서요. 결혼 답례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답례품으로 과일 소주를. 아니 진짜 이미지가 고급술로 된 거네. 프리미엄이네, 프리미엄. 네. 그런 거죠. 이 과일 천국 동남아에서 코리아 프루트 스웨주가 승승장구하며 수출 효자가 된 이유. 도수가 낮고 또 달콤한 주류를 선호하는 동남아시아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고요. 게다가 국내 주류 회사 H사에서는 세계화에 맞춰서 동남아시아인들의 니즈를 정확히 딸기를 사용해 딸기맛 소주를 출시. 이후에 그 밖에도 다른 주류 회사에서도 자두, 수박, 체리 이렇게 다양한 맛의 과일 소주를 선보인 거죠. 다 하고 있었구나. 자, 그리고 한국 과일 소주를 영접한 외국인들은요. 과일 소주로 술을 배웠다?
한국의 과일소주 순례 가는 게 목표라며 과일소주 아니 대한민국에 흠뻑 취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언젠가 이제 한국식으로 짠도 할 거예요. 아, 다 짠까지. 퍼져서. 치어스가 아니라. 근데 적어도 이것도 약간 드라마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드라마 주인공들이 포장마차에서 잘생긴 남자들 또 이러고 있어요. 네, 초록병 딱 놓고서 술 먹는 모습 그렇지.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잔 마실 때마다 우리 한국에 더 빠지는 거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은 한국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뭐야, 한국 노래인데? 전 세계인을 떼창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태기, 뭐해? 국내 휴대전화 광고로도 친숙한 그녀. 한국이 나온 국보급 DJ 겸 프로듀서 패기구. 세계를 씹어먹은 패기구의 화려한 커리어. 2018년 영국 최대 인디 음악 시상식 AIM 인디 뮤직 어워즈에서 It Makes You Forget 잊게 한 해로 올해 노래상 수상. 저분 광고에서만 봤는데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궁금하죠? 원래는 패션을 전공했던 패기구 씨입니다. 그런데 2009년쯤 우연히 첫사랑 덕분에 클럽 음악에 입문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사랑보다도 음악과 사랑에 더 빠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2014년쯤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 독일로 이주한 뒤 매일 클럽에 출석 도장을 찍고 맨 앞줄을 사수.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디제잉을 독학하다가 2016년 DJ로서 첫 활동을 시작한 그녀. 그 뒤 한국인 최초의 기록은 모조리 섭렵. 2016년 독일 베르크 하인 클럽에서 한국인 DJ 최초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영국 불지의 일렉트로닉 전문 레이블 테크니컬러에서 앨범을 발매하기까지. 그리고 탑스타들만 한다는 유럽 투어를 하며 작년 한 해만 무려 200여 건의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다. 잘 나가죠? 오, 엄청나네요. 근데 해외에서도 유명한 DJ 많은데 네네. 이 패기구 이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 있어요? 뮤직 is 많고 공통어. 패기구의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와 함께 감각적인 디제잉으로 그녀만의 오묘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고요. 흔한 EDM 대신에 한국어 가사를 마치 추임새처럼 응용까지 한 스페셜. 한국 DJ밖에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흥부에서는요. 판소리와 PD 등 한국의 멋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크로스. 흥부야! 또 2019년 발표한 Starry Night의 뮤직비디오에서도 한국의 강강술래와 태권도를 등장시키는 등 동서양의 화합을 이루며 그녀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합니다. 패기구의 음악에 빠진 클러버 리스너들은 신선해, 클럽 음악계 센세이션이야, 클럽 음악은 패기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라는 반응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패기구의 패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2018년 12월)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문을 연 한 매장. 자, 그런데 오픈하기 전부터 이분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류 스타? 어디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이 뭐냐?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 2위에 빛나는 누구? 귀염뽀짝 대한민국 캐릭터 누님들. 얘네들! 저분들이에요. 요놈들이! 저놈들 쿠션 우리 집에 엄청 많은데. 지난해 12월에 첫 오픈한 깨끼오 친구들 글로벌 매장. 와. 자, 첫날부터 2천여 명이 줄을 서더니 한 달 만에 35만 명이 방문. 한국 캐릭터의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자, 그런데요, 이 매장이 더 특별한 이유. 깨끼오 친구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복숭아 캐릭터만 있는 샵이라는 거죠. 나도 얘 제일 좋아하거든. 쟤 이게 엉덩이 막 흔드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왜 복숭아만 있어? 나는 저기 수염 없는 사자가 더 좋은데. 일본인들이 유독 과일 복숭아를 선호하는 성향을 반영해서요. 아예 복숭아 캐릭터 전용 샵을 낸 겁니다. 저럴 줄 알았어. 쟤는 경쟁력이 있었어, 내가 봤을 때. 굿즈도요. 쿠션, 볼펜, 디퓨저, 에코백까지 초초초초초 인기. 그리고 2017년 태국 방콕에 오픈한 뒤 당당히 방콕 핫플로 자리매김한 라삐 프렌즈숍은요. 대규모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라피 친구들의 인기 캐릭터들로 꾸며진 공간에서 어디서나 후상극 나오는 포토존, 신세계 VR 체험 등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뿌듯하다. 또 unbelievable. 일본, 태국을 넘어 이젠 아메리카. 어머나. 미국까지 진출. 2018년 7월 뉴욕에 이어 올해 6월 할리우드에 오픈한 라피 프렌즈 매장. 어머. 할리우드점 역시 오픈 전날 저렇게 저녁부터 1000여 명이 줄을 섰고요. 야, 오픈 직후 주말에만 18,000여 명이 방문을 했다고. 말도 안 된다 진짜. 엄청나다. 아 근데 진짜 자랑스럽다. 이렇게 취재하면서 저 사진 자세히 확대해봤는데 네. 한국 교포만 계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정말 한국 교포는 오히려 몇 명 없네요. 정말 현지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대단하다. 대한민국 부심 뿜뿜하게 만든 자랑스러운 K 캐릭터. 앞으로 전 지구를 보시죠. 요즘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너도 나도 싹쓸이 해간다는 신특산품이 있습니다. 평범한 아몬드는 가라! 이제는 K 아몬드가 대세입니다. 저거! 나 저거 많이 먹는데? 그쵸? 허니버터 맛 옆에 인절미 맛, 그 옆에 티라미수 맛, 그 옆에 망고 바나나 맛, 그 옆에 불닭 맛, 김 맛, 소다 향이 팡팡 터지는 별빛 팡팡 맛까지 무려 20여 가지 맛이 있는 아몬드. 아주 기상천외한 다양한 맛으로 아몬드 종주국 캘리포니아를 확 밀어내고 한국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등극한 아몬드. 대단하다. 그 시작은 2015년경 중국의 유명 BJ들이 허니버터 맛 아몬드를 맛보고 홀릭. 여러분, 달콤하고 고소한 한국 아몬드 드세요 하고 강추를 마구 한 거죠. 그렇게 중국에서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화제가 되더니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니버터 맛 아몬드 13,000개가 한 달 만에 순상. 이렇게 대박을 치면서 한국 가면 꼭 사야 할 쇼핑템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한국 공항 면세점 식품 코너에서는 허니버터맛 아몬드가 매출 1위를 차지하고요. 아몬드가요? 그리고 명동에서는 아몬드만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와. 그리고요, 이분들까지도 접수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고급 디저트만 드실 것 같은 이분들. 만수르 왕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간식으로도 등장. 중동 갔구나. 중동 갔어. 로얄 푸드야. 아니, 디저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리고 왕족인데 싫어하는 거 갖다 놨겠어요? 이 취향을 그렇지, 반영한 취향 다 디저트들이 알지. 평소에 좋아하는 걸 갖다 놓죠. 만수르 왕자도 픽하고 미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수출하며 한국의 효자 특산품으로 등극한 아몬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 미녀들이 엄지척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뷰티템이 있습니다. 중국의 뷰티 아이콘 배우 판빙빙. 2018년 2월 자신의 SNS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뷰티템을 딱 하고 올려서 화제가 됐고요. 또 지난 2019년 3월엔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의 미인대회 우승자 프레데리카 알렉시스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국의 이걸로 피부 관리해요. 자신의 피부 관리 비법으로 한국의 이 뷰티템을 꼽았습니다. 뭐야? 바로 시트팩입니다. 아, 팩. 아우, 팩 어마어마하죠. 마스크팩 너무 좋지. 요 시트팩을 바리바리 싸가려고 캐리어의 반을 일부러 비워놓을 정도입니다. 어머. 국내 마스크팩 시장의 규모는 약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그중에 80%가 해외로 수출됐고요. 또 국내 한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 연속 시트 타입 마스크팩 브랜드 세계 점유율 1위 역시 코리아 브랜드. 어깨에 힘 좀 주시죠. 아니, 뭐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수출 들으니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 전 세계인들이 너도 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시트팩을 픽한 이유가 뭐냐? 바로 품질 넘버원, 가격은 더 넘버원. 그리고 기존의 시트팩은 종류가 한정적인 편에 비해 시트팩의 나라 대한민국은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아주 별게 다 있습니다. 콜라겐, 태반, 히알루론산, 마요, 홍삼, 백금, 참숯. 수십여 가지 종류로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요. 비싼 화장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나 44살 남자인데 1일 1팩 한 지 3일 만에 젊어졌다는 칭찬받았습니다. 100%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리아 뷰티템으로 세계는 지금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 계속 이어드립니다. 이번엔요. 코리아 뷰티템 제2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를
점령하고 있는 최강 코리아 뷰티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달팽이 크림입니다. 달팽이. 요즘에 주변엔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해외로 진출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식품 생활 유통기업인 T마트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에 진출한 국내 M 코스메틱 브랜드의 달팽이 크림이요. 피부 재생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달팽이 점액으로 만들어져서 모공 관리, 노화 방지, 수분 케어 등 올인원 제품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K-뷰티 열풍과 함께 한국산 화장품들이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피부 미용에 좋다는 입소문이 국경을 넘어서 쫙 퍼진 거죠. 그래서요, 6주간 달팽이 크림 썼더니 여드름이 눈에 띄게 없어졌어요. 벌써 3번째 구매, 코리아 달팽이 크림 땡큐. 이 후기가 구매를 부르고 또 구매는 또 다른 후기를 부르고 세계 여성들이 한국 달팽이 크림에 푹 빠진 거죠.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꿀 피부를 담당하는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들. K-뷰티 제2막을 부탁해. 한국의 히트 상품 요 녀석도요. 명동, 홍대, 강남, 동대문 등 관광 핫플레이스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사야 할 머스트헤브 쇼핑템으로 손꼽히는 뭐야? 양말입니다. 아 진짜 양말을 산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당연하죠. 귀여운 동물 그림의 캐릭터 양말부터 시작해서 지폐가 떡하니 그려진 돈 양말, 보자마자 폭소 유발 유행어들이 쓰여 있는 양말까지 종류도 참 가지각색 다양합니다. 자, 외국에서 파는 양말들은 보통 이제 민문이나 뭐 무채색, 감조로운 디자인 저런 것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디자인의 양말은 외국인에겐 센세이션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 가격은요, 세상 저렴하죠. 싸지. 대부분의 캐릭터 양말이 한 켤레당 1,000원입니다. 그럼. 담고 또 담고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10켤레를 사도 단돈 10,000원이면 충분하니까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다 하면은 내 거 기념품 뭐 이렇게 한 보따리 사가는 겁니다. 예. 좋겠다. 그래서 별사그램을 보면요. 한국 갔을 때 샀던 양말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한국 양말 직구해서 신어요. 직구합니다. 양말 직구 들어봤어요. 배송비가 더 나오겠는데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저 디자인을 구하려면 배송비를 내야 저런 화려함은 한국에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1달러밖에 안 하는 양말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인생 양말 됐다. 아 정말 우리나라 양말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신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1,000원의 행복에 빠진 세계인들. 한국에서 만나는 싹세이셔너 양말이었습니다. 2020년 현재 K푸드 열풍의 센터들을 취재해왔습니다. 오케이. 먼저 미국으로 가보시죠.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원조 K푸드 라면의 인기가 뜨겁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사나이 얼큰하게 올리는 매운 라면부터 깊은 사골국물 베이스의 매운 라면 블랙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인들도요, 이 라면으로 해장을 한답니다. 이 희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라면이요. 올해는 특히 이 라면이 K라면에 불씨를 붙였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4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짜장구리. 아하이. 너무 맛보고 싶은데 두 가지 라면을 섞어 만들 줄 모르는 외국인들의 요청에 응답한 농심은요. 전자레인지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짜장구리 용기면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보신 분 중에 저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코리아 라면 콜. 한국 패치 장착한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인기가 매출로 쭉쭉 약 1,95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라면 인정. 인정이죠. 또. 자, 이게 미국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요, K 스낵이 접수해버렸습니다. 대륙을 점령한 K 스낵의 정체가 뭐냐? 바로 꼬북과자입니다. 아, 나 미치겠어요. 저거 추러스 맛이 지금 마트에 없어요. 아, 추러스 맛이. 추러스 맛이 새로 나왔거든요. 아, 요번에 새로 나왔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절미 맛에 이제 탐닉을 하다가 예. 이제 원조에 좀 푹 빠졌다가 이제 추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추러스가 안 나왔어요. 이게 편의점에 없어요. 이게 국내에서도 품절 대란이었어요. 품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맛에 중국도 빠져버린 겁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2018년에 중국에 출시된 꼬북과자는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과자는 처음이야.
극강의 바삭함으로 중국인들을 사로잡았고요. 여기에 중국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파악해서 자극적인 멕시칸 BBQ 맛, 또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마라롱샤 맛을 낸 마라새우 맛 등 이 한국에 없는 맛을 선보이면서 아주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라 왜 한국에 없어? 텔로라이피보다 더 만나고 싶어. 아 진짜로. 아 미치겠다. 그 결과 출시 1년 만에 6천만 봉지가 팔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무더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K푸드는 과연 무엇이냐? 베트남의 편의점, 베트남의 마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붕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붕사 너무 좋아. 난 최애. 붕사죠, 줄이면. 내 최애. 저 저거만 먹어요. 진짜로? 붕사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 나 저거만 먹어. 2018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판매된 붕어 아이스크림만 약 670만 개.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5억 원입니다. 붕어 아이스크림이 베트남 아이스크림계를 싹쓸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단 요 붕어 모양이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덥고 습한 날씨에 이 바로 된 아이스크림은 금세 녹아요. 그 줄줄 흐릅니다. 손으로 막 묻어. 그렇지. 끈적끈적하게.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붕어 과자가 그래. 아이스크림을 싹 싸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대박이다. 손에 안 묻는 거예요.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더 사랑받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국위 선양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K푸드. 2021년엔 또 어떤 K푸드들이 사랑받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콩, 인도, 러시아, 일본, 브라질 등 무려 전 세계 190여 개국 드덕들의 마음을 동시에 저격. 전 세계 넷플릭스 1일 TV쇼 탑10을 점령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난 형만 있으면 돼. 너는 많이 아팠구나, 어? 그 주인공은 지난 8월에 종영한 김수현, 서예지, 오정세 씨 주연의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인데요. 와, 이게 진짜 전 세계 10위 안에 올라갔어요? 네. 우와. 고은아, 빨리 와! 고은아, 빨리 와. 둘 다 안 와? 자, 사이코지만 괜찮은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성장하는 힐링 스토리로 감각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호연까지 이른바 완벽한 작감배 조합으로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래서 해외 팬들은 얼굴책의 팬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인도의 미디어 플랫폼에선 과연 시즌2는 나올까? 라며 기대하는 기사까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럴 수 있는 게 드라마도 종영하고 몇 달 뒤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거의 동시에 나가니까 한드가 더 인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전에 좀 더 일찍이 K드라마 돌풍을 일으킨 한드가 또 있습니다. 불시착이네. 이번엔 양초가 아니고 향초요. 맛있어. 자,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남한 재벌녀와 북한군 장교의 운명 같은 만남을 그린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일명 둘리 커플의 달달하고 애절한 러브스토리로 명품 드라마란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2월 일본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10주간 오늘의 종합 탑1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10주간? 그렇습니다. 추억이죠. 제2의 겨울연가라는 호칭을 딱! 맞네. 그리고 현재까지도 탑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0주 동안 1등을 해? 대박인 거죠. 정말 일본에서 얼마나 이게 인기냐면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일본 방송계 대모인 테츠코 쿠로야나,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요시다 사오리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들도 일명 불시착의 늪에 빠졌다고 하고요. 심지어 일본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토오루까지 사랑의 불시착 팬임을 밝혔습니다. 대단하다. 남녀노소를 다 진짜 관통을 했네요. 각계각층에서. 아니 근데 K드라마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사랑의 불시착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래요? 자, 사랑의 불시착의 소재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사실 북한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약간 공포의 대상이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었는데 숙박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단속하는 숙박 검열, 또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 또 연착이 잦은 기차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메뚜기 장사꾼 등등 북한의 생활 모습을 디테일하고도 리얼하게 담아냈어요.
북한의 생활 풍경, 인간 군상을 진짜처럼 재현한 러브 코미디 이 발상에 참신하다.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후라이까지 뭐? 일본 내 사랑의 불시착 신드롬에 이어 제2의 윤사마급 인기를 누리는 배우. 한 걸음 정도 괜찮겠지?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군 장교 리정혁 역을 맡은 현빈 씨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자, 한국을 넘어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현빈 씨의 매력 포인트.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 씨가 연기한 리정혁 캐릭터는요. 멜로 눈빛 장착. 이곡수. 스윗, 다정하다가 내 여자가 위험하면 멋짐이란 게 폭발하는 포스까지 진정한 수뇌보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혁장 참 멋있구나. 멋있죠? 현빈 씨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은요. 현빈 늪에 빠져서 단숨에 이 작품도 봤어요. 새로운 리정혁 사진을 구했음. 회사에 데려가 버리고 싶다라며 지독한 현빈 아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내 현빈 씨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 중에 이 표지 사진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본의 연예 아니고요. 대표 시사 주간지 주간 아사히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류 스타 선배님들 중에 배용준, 이병헌 씨 등 원료 한류 제왕들도 오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한류 제왕 현빈 씨의 일본 내 위험은 끝이 없는 게요. 일본에서 2019년에는 현빈, 손예진 씨 주연의 영화 협상이 올해 6월에 재개봉하기도 했고요. 현빈 씨가 광고 모델인 코스메틱 브랜드 있죠? 네. 그것도 일본에서 마스크팩 매출이 무려 2배 상승. 신드롬급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작년부터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참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의 불씨는 꺼질 줄 모르네요.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제대로 안착한 K-드라마 한류 스타 현빈 씨. 앞으로도 성큼성큼 몇 발자국 더 가도 괜찮겠지?